어둠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들 모두 실화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야기 1 지하철 막차 2019년 11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직장인 김모 씨는 야근을 마치고 막차를 탔습니다. 시간은 자정을 넘긴 새벽 1시. 객차 안에는 그를 포함해 3명뿐이었습니다. 한쪽 끝에 앉은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자, 반대편에 고개를 숙이고 앉은 여자. 김 씨는 중간쯤 자리에 앉았습니다. 피곤했던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 졸다가 문득 눈을 떴습니다. 여자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내릴 역이었나 보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반대편 대학생이 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대학생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김 씨가 물었습니다. 대학생은 떨리는 손으로 어딘가를 가리켰습니다. 김 씨가 돌아보았습니다. 아까 사라졌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뒤에 김 씨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완전히 가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저기. 김 씨가 말을 걸려는 순간 전동차 불이 깜빡거렸습니다. 완전히 꺼졌다가 다시 켜졌습니다. 여자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김 씨와 대학생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둘 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방금 그거 보셨죠? 대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봤어요. 다음 역에서 둘 다 황급히 내렸습니다. 역무원에게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CCTV를 확인한 결과 객차 안에는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여자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김 씨는 그날 이후 막차를 타지 않습니다. 이야기 이 산속 폐가 2020년 여름 등산 동호회 5명. 깊은 산속 등산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은 권역받기였습니다. 당황한 그들은 계속 걸었습니다. 그러다 폐가 한 채를 발견했습니다. 낡고 허름했지만 비를 피할 수는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룻밤 지내고 내일 내려가자. 리더인 박 씨가 제안했습니다. 다들 동의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과 방 2개가 있었습니다. 먼지가 가득했지만 구조는 멀쩡했습니다. 불을 피우고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밤 10시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3명은 한 방에, 2명은 다른 방에 누웠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똑똑똑. 어디선가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일행 중 누군가가 장난치는 걸까? 박 씨가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깜깜한 복도만 보였습니다. 이상하네.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복도 끝에서 무언가 움직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얀 형체가 보였습니다. 박 씨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누구세요? 형체가 다가왔습니다. 천천히, 매우 천천히. 박 씨는 비명을 지르며 방문을 닫았습니다. 일어나. 일행을 깨웠습니다.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밖에 뭔가 있어. 그 순간 쾅! 문이 3개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박살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쾅! 점점 세졌습니다.
5명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새벽까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해가 뜨자마자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주민에게 물었습니다. 저 위에 있는 집 누가 사나요? 주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거기 20년 전에 가족이 몰살당한 집이야. 그 후로 아무도 안 살아. 귀신 나온다는 소문 때문에 5명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이야기 3아파트 1층. 2021년 봄 신혼부부 이씨 부부.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1층 집이었습니다. 가격이 저렴해서 선택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서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창문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드르르. 뭔가 창문을 긁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나뭇가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창밖에 나무는 없었습니다. 소리는 매일 밤 계속되었습니다. 항상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남편은 용기를 내어 창문을 열어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밤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드드드드르. 이번에는 문도 흔들렸습니다. 현관문 손잡이가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열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경찰 불러.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CCTV도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문 앞에 온 적이 없었습니다. 착각이셨나 보네요. 경찰은 그렇게 말하고 갔습니다. 하지만 현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는 낮에도 일어났습니다. 아내 혼자 집에 있을 때 현관 초인종이 계속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수도꼭지는 잠겨 있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부부는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이웃 주민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집에 무슨 일 있었나요? 이웃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2년 전에 여기서 혼자 사시던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한 달 동안 아무도 몰랐대요. 발견됐을 때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곧바로 이사를 나갔습니다. 이 이야기 내병원 영안실 간호사 최 씨의 경험담입니다. 그녀는 대학병원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2022년 겨울 어느 날 밤 응급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영안실로 옮겨야 했습니다. 최 씨가 그 일을 맡았습니다. 영안실은 지하 1층에 있었습니다. 을씨년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시신을 냉장고에 넣고 나오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동에서 긴급 호출이었습니다. 급히 지하실을 나왔습니다. 환자를 돌보고 다시 내려가려는데 깜빡했습니다. 영안실 냉장고 문을 닫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복도는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지지직. 불안정한 전기 소리가 났습니다. 영안실 문을 열었습니다. 냉장고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에 시신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여기 넣었는데. 당황한 최 씨가 둘러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구석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환자복을 입은 사람. 바로 아까 그 사망자였습니다. 최 씨의 비명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복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동료 간호사들이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괜찮아? 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영환 씨를 가리켰습니다. 함께 확인하러 갔습니다. 시신은 냉장고 안에 있었습니다. 문도 제대로 닫혀 있었습니다. 내가 착각한 거야. 피곤해서 그래. 동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봤다고. 그 사람이 서 있었다고. 그 후로 그녀는 야간 근무를 거부합니다. 이야기 후 택시 기사. 베테랑 택시 기사 정 씨. 서울에서 20년째 택시를 몰고 있습니다. 2023년 가을 그가 겪은 일입니다. 밤 11시쯤 강남역 근처에서 손님을 태웠습니다. 20대 여성으로 보였습니다. 어디 가세요? 관악구 신림동으로요.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정 씨는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뒷좌석을 봤습니다. 손님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피곤한가 보다. 그냥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한강을 건너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신호등에 멈췄을 때 다시 백미러를 봤습니다. 손님이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옷이 젖어 있었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비도 안 오는데?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신림동에 도착했습니다. 다 왔습니다. 손님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 씨가 돌아봤습니다. 뒷좌석이 비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내리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린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사라졌습니다. 좌석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 씨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급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설명할까요? 귀신을 태웠습니다라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뉴스를 봤습니다. 신림동에서 20대 여성이 실종됐다는 소식. 일주일 전 한강에서 투신했다고.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여성의 사진을 봤습니다. 어젯밤 그가 태운 손님이었습니다. 정 씨는 한동안 택시를 쉬었습니다. 이야기 6 폐교 탐험. 고등학생 4명.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폐교를 찾았습니다. 2023년 여름방학. 카메라를 들고 학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 대박이다. 진짜 분위기 좋은데? 리더인 민수가 흥분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교실마다 들어가 봤습니다. 책상과 의자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칠판에는 낡은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셀카 찍자. 한 친구가 제안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에 뒤쪽 창문에 누군가 보였습니다. 이건 뭐야? 확대해서 봤습니다. 창문에 얼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장난치지 마. 무섭잖아. 한 친구가 투덜댔습니다. 장난 아닌데 진짜 찍혔어.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그래도 계속 촬영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음악실에 들어갔습니다.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민수가 건반을 눌렀습니다. 띵.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다른 음도 함께 났습니다. 누군가 다른 건반을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야, 너희 중에 누가 쳤어? 모두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아무도 피아노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띵띵띵.
피아노가 저절로 연주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 동요 멜로디였습니다. 네 명은 얼어붙었습니다. 나가자, 지금 당장. 소리치며 달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려는데 복도 끝에서 무언가 보였습니다. 작은 그림자,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그림자가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빨리 뛰어. 정신없이 학교를 빠져나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출발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서로를 봤습니다. 영상. 지우자. 응, 지우자. 절대 올리지 말자. 그날 찍은 영상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그 아이의 그림자가 나타나는 꿈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 하지만 경험자들은 확신합니다. 그들이 본 것은 진짜였다고. 이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 어쩌면 우리 곁에 늘 있을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오늘 밤 혹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어쩌면 그것은 당신에게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조심하세요. 당신의 뒤를.